자, 공유됐죠. 평면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손그림, 쉽게 말해서 옛날에 캐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종이를 사용했던 그 제도하던 그 시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형상을 그려내야 되는데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캐드에서는 별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제가 또 소개했듯이 우리가 손그림을 좀 그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캐드로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도법이다. 도법. 그러니까 그래픽 메소드입니다. 도법. 이게 도법이라는 게 그래픽 메소드인데 이 도면 를 포함한 여러 가지 공학적인 그 그래픽 그거를 이제 다 포함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계산기가 거의 모든 공학적인 계산을 다 해줍니다. 해주는데 계산기가 없던 시절이 있어요. 계산기가 없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컴퓨터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픽 메소드. 그런데 그 시절에 그러면 어떻게 공학적인 그 계산을 하고 또 설계에 반영했을까? 이제 그거의 하나의 이제 그 수단이 이거거든요. 그래픽 메소드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낯선 과목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은 도학이라고 이런 과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도학, 그죠? 그러니까 그림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하학도 아니고, 그지? 기하학은 우리가 수학에서 뭔지 알죠. 각종 도형, 도형을 다루는 학문이 기하학이잖아요. 근데 기하학은 아닌데 도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 교재를 이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런데 저희가 책을 받기가 무섭게 그때 이제 뭐냐면 전국의 대학교 휴교령이 내렸어요. 서울에 있는 서울서재대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 휴교령이 내려가지고요. 공부를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1, 2학년이 사실은 대학 1, 2학년 과정을 어떻게 보면 생략했다. 그렇게 대학생활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림을 가지고 뭔가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 근데 오늘 이 평면도법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비슷해요. 아주 초보적인 것이긴 하지만 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삼각형, 또 원, 그 다음에 다각형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뭔가 물체를 설계를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그래픽 메소드를요 어디에다 쓰냐면 그 계산 도구로 써요. 계산 도구. 예. 오, 계산 도구로 쓰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은 계산기로 하고 컴퓨터를 하잖아요. 그때는 계산기도 없고 컴퓨터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계공학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게 뭐냐면 힘에 대한 거예요. 힘의 평형, 또 힘의 속도, 가속도, 이런 거죠. 그런 것을 값을 다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역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산기가 없어. 그런데 힘, force, 그 다음에 속도, velocity, 그 다음에 가속도, acceleration,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 역학에서 기본이에요.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힘력자잖아. 힘력자. 힘을 다루는 학문인데 그 힘이요. 다 뭐냐면 force, moment, 그 다음에 velocity, acceleration 이런 것들이 다 연관돼 가지고 힘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다뤄야 돼. 힘을. 아무튼 힘을 다뤄야 되는데 힘, 속도, 가속도 이것이 전부 물리량이 무슨 물리량이냐면 벡터예요. 벡터. 자, 벡터를 다룹니다. 자, 그러면 벡터는 뭐냐? 도학에서는 뭐야? 크기, 길이와 방향이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딱 자로 선을 하나 그리면 그게 바로 벡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학적인 계산을 다 그래픽 메소드로 계산을 해냈어요. 계산 도구가 아니라. 물론
종이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힘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가속도를 그려가지고 거기서 결과를 얻어냈는데,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은 결국은 길이를 재는 거예요. 길이를 재는 건데, 그 길이를 재는 게 오차가 항상 있겠죠. 사람이 육안으로 자를 가지고 재야 되니까 오차가 있죠. 그렇지만 오차는 항상 있지만 그 오차는 설계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굉장히 많이 쓰였다. 그게 이제 그래픽 메소드인데, 더 깊게 들어가면 도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좀 수학에서 얘기하자면 기하학을 이용해서 역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이 우리가 캐드가 아니라 제도 도구를 사용해서 역학을 계산을 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런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제도 연구를 이제 설명하면서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제가 그걸 다 쓴 건 아닙니다. 아주 옛날 건 저도 안 써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 그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 보잉사에 가서 이제 설계 부서에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를 가니까 저는 그때 나이가 30대요. 근데 거기 가니까 60대 할아버지들이 많이 있더라고. 딱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서 설계 일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들이 자꾸 이 옛날 거를 물건을 보여줘요. 야, 너 이거 봤어? 이런 거 알아? 그런 거를 많이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여준 게 뭐냐면 한 가지가 로그자라는 거예요. 로그자. 로그자. 로그 스케일이요. 이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없으면 설계 못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로그자는 뭐겠어요? 여러분 한번 처음 들어보지만 뭘까요? 로그자가. 우리가 역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누가 얘기해 보세요. 로그자 뭘까요? 로그자 뭘까요? 이렇게 생긴 자예요. 눈금이 있잖아. 눈금. 요 슬라이딩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눈금을 어떻게 읽느냐는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긴 그렇고, 요 슬라이딩 방식의 눈금 요거를 가지고요. 자, 로그 3이 얼마냐? 여러분 로그 3이 얼마야? 계산기 두들겨 보면 나오지. 그지? 근데 이거 가지고 로그 3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게 로그자예요. 그래서 야, 너 이거 아냐? 그 할아버지들이 이거 없으면 설계를 못해.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로그는 함수꼴이 어떤 건지 알죠, 여러분? 그래서 로그는 상용 로그가 있고 또 자연 로그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 공학에서는 상용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많이 써요. 그러면 자, 이 로그자가 없으면 설계를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이 로그라고 하는 것, 함수, 로그 또는 ln 이거죠. 이거는 자연 로그, 이거는 상용 로그죠. 요것이 없으면 공학적으로 뭔가 일을 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로그라고 하는 것은 많이 쓰여요. 그래서 로그가 없으면 우리가 엔지니어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로그는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로그를 배운 거예요. 물론 로그만큼 중요한 것은 또 상가함수죠. 사인, 코사인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로그하고 또 바로 뭡니까? 이웃한 것은 이제 익스포넨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옛날에는 다 물론 로그 스케일을요, 그 부록에 보면 뒤에 책 부록 뒤에 보면 로그 값이 쭉 테이블로 나와 있어요. 이제 그거를 봐도 되지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로 쉽게 이 로그를 계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로그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로그가 그렇게 중요한가? 공학에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아주 이 수학에서 수학자들이 풀지 못하는 그 많은 문제들이 사실 로그로 많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왜 로그가 중요한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질문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지금 당장 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 로그가요, 이제 계산기가 나와서 이제 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됐는데, 근데 로그가 또 최근에 기계학습, 인공지능, 그죠? 심층 신경만 이런데 로그가 또 쓰여요. 야, 그러면 이 로그라는 놈이 정말 희한한 놈이다. 예? 참 많이 등장하는구나.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의 핵심, 그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에 이 로그 함수를 가지고 이제 뭔가 의미를 이렇게 딱딱 도출을 시키는 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게 많은 데이터가 있고 그것에 이제 알려진 결과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학습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학습을 하려면 뭔가 그 데이터로부터 뭔가 의미들을 딱딱 이렇게 뽑아내줘야 돼요. 의미들을. 근데 그 의미들을 뽑아내는 역할을 뭐가 하느냐? 바로 이 로그 함수 이런 것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죠? 또 로그가 나와가지고 또 인공지능 이쪽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질문들도 좀 많이 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자, 이런 겁니다. 지금 뭐 계산기는 없어요, 여러분. 계산기는 없고요. 이제 자하고, 그죠? 눈금이 있는 자하고 삼각자, 그 다음에 컴파스 좋은 거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분 AB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선분 AB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직선을 정확하게 2등분 해라. 그거를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A 그림. 자, 물론 자로 재가지고 A, B 거리 딱 재요. 자, 45mm 딱 재고 그거 나누기 2 하면 뭐예요? 42.75 그죠? 그걸 여기다 찍으면 돼요. 찍으면 되지만 그거보다 더 나이스한 방법, 더 스마트한 방법이 있다. 그게 이제 평면도법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 컴파스를 하나 가져옵니다. 컴파스. 그래가지고 컴파스를 가지고 여기를 중심을 딱 찍어요. 여기 A를 중심을 찍고 그 다음에 다리를 벌려. 나사를 이렇게 벌려. 충분히 벌려. 충분히. 왜냐하면 A, B 보다 약간 크게끔 충분히 벌려요. 그거는 아무렇게나 벌려도 돼요. 그 양은 상관이 없어. 그래가지고 원호를 그려요. 원호. 자, 요 원호를 그립니다. 요 원호. 그렸죠? 또 여기 원호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컴파스를 A점에 찍고 이 두 개 원호를 그렸어요. 그러면 컴파스를 그대로 옮겨서 B점을 찍어요. 중심을. 찍어가지고 똑같이 원호를 그려. 이렇게 그려. 그러면 교점이 나오죠. C와 D점이 나와요. 그러면 C와 D점을 잘 이어주면 이게 수직 2등분이 됩니다. 여기가 딱 정확히 2등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기하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런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삼각자가 있으면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삼각자. 여기 보면 지금 삼각자 EF, 선 EF가 있어요. EF가 있으면 뭐 여기 각도가 이게 30도, 여기가 60도잖아요. 그죠? 60도. 자, 여기가 60도예요. 그러면 여기에 T자가 이렇게 와 있어요. T자. 근데 보통 T자를 사용하는 요령은요. 제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책상이 있어요. 그러면 제도 책상은 굉장히 표면이 좁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각이 딱 맞도록 돼 있어요. 그럼 T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도판에 한쪽 끝에다 딱 걸치고 이렇게 걸친 상태에서 T자를 움직이면 그게 정확하게 직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T자를 딱 대고요. 대고 그 다음에 삼각자를 사용해서 여기 2가 지나도록 이렇게 연장선을 긋습니다. 2가 지나도록 연장선을 그어요. 그 다음에 또 바꿔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뒤집어가지고 또 F를 지나도록 연장선을 그어. 그러면 이 두 개 연장선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 점을 이제 찾았어요. 그러면 이 점을 다시 삼각자 90도짜리, 90도니까 여기에 60도. 그렇지? 여기에 이제 30도죠. 그러면 이게 이제 직각이니까 이번에는 이 직각, 이 변을 이용해서 여기 교점으로부터 딱 접하도록 해서 이렇게 선을 쭉 내려.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게 바로 2등분 수직선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자주 하겠죠. 도면이 우리가 얼마나 복잡해요. 그죠? 근데 이런 작업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요. 그래야 손으로 그림을 효율적으로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선을 2등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평면도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각도를 선을 3등분 하는 거. 3등분. 자, 여기는 2등분이었는데 이번에는 3등분이에요. 3등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림만 보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앞에 했던 2등분하고 비슷해요. 결국은 뭡니까? 각도, 삼각자 60도짜리하고 30도짜리 두 개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30도라고 하는 각도와 60도라고 하는 각도 이 두 개를 이용하면 선을 3등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 둘 했으니까 여기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꼭지점은 이제 A와 B점을 지나는 30도짜리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꼭지점 찾은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여기 꼭지점으로부터 60도짜리를 이용해서 내리면 이게 3등분이 돼요. 자, 이게 이제 선을 3등분하는 방법. 그렇죠? 각도를 2등분하는 방법.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각이 있습니다. 지금 각은 선과 선이 만났을 때 그 이루는 각이죠. 그러면 여기에 각이 이런 거 있어. 여기가 각이야. 자, 요 처음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A, B가 있고 선 A, B가 있고 선 A, C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2등분해라 정확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자중에 각도자가 있어요. 각도자. 그러면 이 각도를 읽어서 그거를 나누기 2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도기에서 다시 이렇게 그 나누기 2한 각도를 찍어 가지고 2등분을 하는 방법. 그렇게 하면 직접 방법이 되겠고요. 이제 이 도해법으로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금방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누가 한번 자, 요 왼쪽은 서로 이게 만나는 점이 있는 각의 2등분이고 요 오른쪽은 서로 만나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벌려져 있는 그러나 각을 이루고 있는 요거의 2등분선인데, 자, 그러면 누가 한번 A를 사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금방 나오는데 R1, R2만 이해하면 돼.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김도건. 그 A 지점에 컴퍼스를 두고 음흠. B랑 E 지점으로 한번 긋습니다. 적당히 벌려서, 그지? R1을 사용해서 D와 E를 지나는 호를 긋는다.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D랑 E 지점이 딱 점이 나올 텐데 이제 D 지점에 한번 컴퍼스를 그어주고 그리고 E 지점에 한번 컴퍼스를 그어줍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D랑 E 지점에 끈 컴퍼스 이제 만나는 교점이 하나 있을 텐데 이제 거기가 2등분 선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F점, 그죠? 여기 F, 여기 이 점을 이제 찾은 네, 거죠. 그러면 A와 F를 이렇게 이으면 그것이 이 각도의 2등분 각도를 2등분 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굳이 R1과 R2가 같을 필요 없다. 그런 거죠. 상황에 맞게, 네, 맞습니다. 벌려진 각에 맞게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다. 그런 거고, 김도건 학생이 아주 정확하게 잘 얘기를 해줬습니다. 포인트를 하나 드립니다. 오른쪽은 이제 이게 서로 벌려져 있는데 일단 요거를 평행선을 그어요. 그러니까 자, KL이라고 하는 선에 평행선을 그어. 평행선.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평행선. 자, 이 평행선은 어떻게 그느냐? 평행선 어떻게 그어요? 또 T자나 삼각자 이런 걸로 이용해서 두 개를 사용해 갖고 이 자를 두 개를 사용하면 평행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KL에 딱 변을 맞추고 그다음에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 평행선이 자동으로 나오죠. 그래서 거리가 일정하게 떨어진 평행선 두 개를 그어서 여기 두 개가 거리가 이게 같도록 평행선을 그어서 서로 만나게 한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했던 각도의 2등분법을 이용해서 그으면 이렇게 벌어진 각의 2등분도 그릴 수 있다 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손 제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이걸 다 할까?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3등분, 각도의 이제 3등분이에요. 자, 이거는 각도의 3등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실상 이거 할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닮은 꼴, 그 다음에 평행 사변형 이런 거를 이용하면 이게 나와 있는데 요 3등분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자, AD라고 하는 자, 일단 이렇게 수선을 그어 가지고 D점을 만들어. D점. 자, 그러면 여기 또 평행선이 그어지죠. 이렇게 평행선을 그을 수 있어요. DF를 그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원 여기가 이제 있죠. 있으면 지금 그 디바이더 컴파스 같이 생긴 그 디바이더를 가지고 일단 AD를 찍어요. 여기서 발을 이렇게 벌리면 AD 거리가 찍어지겠죠. 그죠? 여기 거리가 찍어져. 그러면 거기 디바이더를 그대로 자로 가서 딱 이렇게 하면 길이가 읽어지지. 길이가. 그러면 그 길이를 이제 읽은 다음에 거기 곱하기 2에서 다리를 2배로 벌려. 다리를 2배로 벌려. 자, 그런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 여기 보면 이제 2배. AD의 2배 있죠? 2배가 되도록 요 자를 2배가 되도록 자, 요 자를 잘 움직여요. 이거를.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자, AD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 원에서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평행선하고 만나는 이 점까지의 거리가 AD의 2배가 되도록 자를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딱 멈춰서 여기서 꼭지점에서 출발하는 선을 쭉 그으면 이게 3분의 1 각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2 각은 뭡니까? 각에 2등분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각을 3등분하는 방법도 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건 절대 안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 하라 그러면 짜증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곡선인데요. 곡선 A, B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자유곡선이야. 이것이 원도 아니고요. 무슨 포물선도 아니고 그냥 프리스타일 커브야. 자유곡선인데 이 자유곡선에 평행하도록 이와 같이 양쪽으로 평행한 곡선을 또 그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죠. 요 AB 곡선상에서 이 평행한 거리만큼 반지름으로 컴파스를 만든 다음에 컴파스로 원을 많이 그려놔요. 많이 그리면 많이 그릴수록 좋겠죠.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접하도록 그 프렌치 커브 운영자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어지면 돼요. 이렇게 이어지면.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조심할 것은 자, 여기서의 곡률 반지름하고 중심선에서 곡률 반지름하고 여기서 바깥쪽에서의 곡률 반지름하고 이 안쪽에서 곡률 반지름이 다 틀려요. 그죠? 이게 벌어지면 여기가 반지름이 커져요. 그 다음에 이게 오므러지면 반지름이 작아요. 자, 이런 상황들은 캐드 할 때도 상당히 많이 만나게 돼요. 자, 그래서 곡률 반지름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또 정의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삼각형 그리는 거 삼각형에 여러분 기하학에서 중학교 때 배웠어요. 삼각형을 정의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상당히 많아.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세변의 길이를 알 때야. 세변의 길이를 알 때 그러면 세변의 길이를 이렇게 그어놔 미리. 세 개를 그어놓고 뭐야? 자, 가장 긴 거 아니면 뭐 그 중에 하나 A, B를 여기다 옮기고 그 다음에 컴파스를 이용해서 여기 BC를 찍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BC를 이렇게 원호를 그려. 그 다음에 또 컴파스를 옮겨서 AC를 찍어. 그 다음에 이쪽 A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호를 그려. 그럼 만나는 점이 당연히 그 삼각형의 하나의 꼭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삼각형은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세 변의 길이, 그 다음에 뭐 두 각,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 이런 거 삼각형의 법칙에 맞는 거를 이용하면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캐드도 엄격하게 수학적 법칙에 따라야 됩니다. 반드시 엄격한 수학 법칙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게 참 그 높은 차원이 있어요. 엄격한 수학의 법칙을 따라야만 작업이 되지, 그거를 어기면 이게 에러가 나와.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그 도면이 복잡해지고 또 모델링이 복잡해지면 사람들이 뭐 수학 법칙을 따질 그 겨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에러가 나와요. 근데 에러가 나오는 건 뭐냐? 이 수학 법칙을 위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에러 메시지를 잘 읽어봐야 돼요. 잘 읽어봐서 내가 뭔가를 위반하고 있구나. 말이 안 되는 걸 내가 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빨리빨리 에러를 찾아서 이 수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해야 이게 실력이 점점 향상돼요. 그냥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하게 하면은요, 실력이 향상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수학을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 원이 주어졌을 때 정오각형 그리는 거. 정오각형, 펜타곤이죠. 이것도 여러분이 정오각형을 그려라. 근데 이 어떤 원에 내접하도록 그려라 하면은 이제 이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컴파스를 이용하면 이거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잘 보면 여기서 원리를 찾아낼 수 있어요. 가장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정오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그 길이 구하면 여기서 한번 찍고 또 여기서 한번 찍고 여기서 한번 찍고 이렇게 하면 정오각형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 한 변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한번 잘 볼까요? 어떻게 하면 이게 나오는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일단 여기 이 점은 뭔가 수직 이등분선인데 이 점은 그 다음에 이등분선을 했어. 이등분선을 하고 그 다음에 뭐지? 뭐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점이 나오잖아? 점이 나오죠. 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원에 이 십자가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은 있어요. 이미 이렇게 십자가 모양은 있어.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컴파스를 C가 지나도록 벌려갖고 원을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이 한 변의 길이를 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기를 중심으로 원을 그렸어. 그럼 거꾸로 여기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바로 그 길이, 즉 E하고 C, 요게 정오각형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C하고 E, 요것이 뭐냐? 정오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늘 컴파스를 중심을 하고 이렇게 그렸으니까 G점과 이쪽은 알아요. 그죠? 그러면 또 컴파스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이 점과 이 점을 또 그리면 딱 정오각형이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원에 내접하는 정오각형을 이와 같이 평면도법, 그래픽 메소드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정육각형 있죠. 그럼 어떻게 그리냐? 그것은 이제 삼각형을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그려도 되고, 그지? 또 위키에 들어가 보면 이제 정육각형을 이렇게 그리는 그런 방법이 또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전부 구글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뭐든지 다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관심 있는 사람은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수님, 네, 저 질문 있는데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예, 누구지? 김진성. 네, 방금 그 정오각형 한 변의 길이가 C2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CE가 아니다. 내가 혹시 잘못했네. 여기 CG 아니에요? CG, 예, CF랑 CG입니다. 잘못 썼어요. 그 CG랑 CF랑 네, 길이가 그 그렇지. 원에서 한 CF하고도 범위가 다 같고, 길이가 CG 같고, 그 다음에 CE도 같고 그래요. C2도 같은 거예요? CE도 같아. 그러니까 어, CG, 이거 다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원을 그렸잖아. 그지? 네. 그러면 이것도 근데 같고, 이는 이것도 같고, 이는 원에랑 안 맞지 않나요? 원? 2는 여기 반지름의 이등분선이에요. 이등분선. 여기. 네. 그렇게 하면 이게 나온다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네. 김진성이 질문했네. 김진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세 점 A, B, C를 지나는 원. 원의 중심을 찾으면 원을 그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원을 그리는 방법 중에서 세 점 A, B, C를 지나는 원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을 그리는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건 중심 주고 반지름 주는 거죠. 캐드에서 그걸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이제 가끔 뭡니까? 다른 방법으로 원을 그려요. 여기서 이제 그거 나오죠. 세 점을 주고 세 점을 다 지나는 원을 그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A, B, C가 있고 원은 없어요. 원은 없는데 그러면 먼저 A, B, C를 점을 이용해서 뭘 해야 돼요? 원의 중심을 먼저 찾아야 돼. 그러면 선분 AB의 2등분선 발을 이렇게 내려요. 그 다음에 선분 BC의 좀 길이가 달라. AB하고 BC는 다르죠. BC의 2등분 수선을 발을 이렇게 내려. 그럼 이게 원의 중심이 찾아져요. 이것은 원의 원리. 원리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리가 뭐냐면 원의 중심과 이 호와 이 현의 관계성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심이 이제 주어졌으니까 이제 컴파스로 그 반지름을 벌려가지고 원을 그리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캐드에서도 원을 그리는 방법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황에 맞게 방법을 달리해서 원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꼭 어떤 사람은 중심하고 반지름만 사용해서 원을 그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상황에 맞게 원을 다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물건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원의 원리에 따라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라운드라고 그래요. 라운드. 자, 이게 이제 용어. 제가 영어로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이런 거를 라운드라고 그래요. 라운드. 라운드. 둥글기. 그죠? 그래서 라운드를 그릴 때 직각일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이게 둔각일 때는 또 이렇게 하고 예각일 때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모양이 나왔어요. 좀 더 어려운 모양. 그러면 이거는 뭐야? 위에 원인데 꼭 오징어 머리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원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접하는 또 원이 또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수평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릴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그 그래픽 메소드, 그 평면도법을 사용해서 자와 컴파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잘 그리면 됩니다. 잘 그리면 되고 물론 캐드에서도 약간의 그런 이 원의 원리, 그 다음에 어떤 이 각의 원리 이런 것들을 알아야 캐드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과 원이 접하는 거. 우리가 접하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접선을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접선. 여기서 이제 항상 이 접하는 점을 T라고 붙였어요. 이게 접점. 네, 접점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입니다. 여러분. 탄젠트. 접한다. 탄젠트 포인트, 탄젠트 라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서로 바깥이 접하는 경우도 있겠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렇게 내접하는 탄젠트도 또 있겠죠. 이것도 탄젠트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탄젠트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여기서 선의 연결이 부드럽다 이런 뜻이에요. 선의 연결이 꺾이지 않고 부드럽다 그런 뜻이 탄젠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건을 설계를 할 때는 다 탄젠트로 해줘야 돼요. 꺾이게 하면 안 좋죠. 다 이게 둥글둥글 부드럽게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탄젠트를 항상 잘 보장하도록 설계도를 그려라. 여기도 탄젠트, 직선과 원이죠. 그죠? 여기도 탄젠트. 그 다음에 점피를 지나며 원 O에 접하는 접선. 이제 이거는 뭐 너무 직관적이죠. 자, 그러면 원이 있고 점피가 있어요. 여기 점피가 있을 때 그러면 이 점피에서 원에 정확하게 접선을 그려라. 그러면 뭐 대충 작아지고 이렇게 접하도록 그리면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뭐냐면 그렇게 하면은 요 부분에서 조금 에러가 생길 수 있겠죠. 잘 보세요. 이 부분에서. 그지?
조금 에러가 생길 수 있겠지. 접한다고 그리긴 그렸는데 이 부분을 보장이 안 돼. 그러면 더 콕 집어서 그릴 수 있는 건 뭐야? T를 딱 구하는 거야. T점을 구하는 거야. T점을 구하는 방법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원의 반지름과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포물선인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예전에 회사에 있으면서 그린 그 비행기 관련 도면이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여주려고 이제 찾아보니까 다 버리고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항상 책을 많이 사요. 근데 책을 많이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방에 있는 책을 꾸준히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2번 버렸어요. 2번 거의. 두 개의 그 짐을 이제 2번씩 나눠서 버렸는데 아마 그때 버린 것 같아. 근데 바인더는 좀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큰 도면은 지금 남아있질 않고 바인더는 좀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일하던 거를 좀 보면 뭐 이게 이제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 이런 거가 이제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게 희미해가지고 카메라가 안 좋아.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줌이 안 되네. 아하, 얼굴은 보이는데 이거는 왜 안 보이지? 특이하네. 그래서 이거는 일정표, 관리 일정표고요. 카메라가 이게 영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본사한테 이제 이메일, 그때는 이메일도 없었으니까 계속 팩스로 문서 주고받은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보잉사의 경쟁사가 에어버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어버스의 또 그 사업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늘 연구를 같이 하면서 이제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보여야 되는데 뭐하지? 참 안 보이네. 안 보이네요. 여기 보면 이제 미래형 747 비행기의 디자인을 컨셉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형 이렇게 하면 보이네. 얼굴하고 같이. 그러면 이게 미래형 747, 제가 747 비행기가 오래된 비행기라고 그랬죠. 그 손그림으로 그린 그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행기인데 이제 이거를 다시 디지털로 설계를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을 제가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왔습니다. 왔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안 왔으면은요 한남대 올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이제 한남대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바인더는 좀 남아있고 도면은 아쉽게도 남아있질 않아요. 다 버렸어요. 저도 이제 은퇴할 날이 좀 많이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좀 쉬고요.